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늦어 지각장마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직 길게 내리진 않았지만 내내 흐리다가 한 번 쏟아지는 비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다시 비가 옵니다. 주간 날씨에도 연일 비가 예보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이지요. 장마철 안전사고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줄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꼼꼼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농기계는 물기를 없앤 후에 오일을 발라서 부식을 방지하고요. 유류 탱크 마개를 끝까지 닫아 내외부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출근길에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충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현안 중에서도 현안은 청주도심 통과 철도 노선이었는데 충청북도와 민주당 지도부가 의기투합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예산정책협의차 충북도청을 찾았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전, 세종, 충북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조기 확정과 2027 하계 유대회 충청 유치, 청주교도소 이전 등 현안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광역철도는 내년 대선 전에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그 결론이 나고 그래서 청주 도심통과 광역 철도망이 확정되는 거로 되지만 내년 대선을 좀 칠 수 있지 않을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주역 외곽 이전으로 청주는 사실상 철도 없는 도시가 됐다며 철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흡 하나마 대안의 하나로 포함돼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논리가 보강되고 근거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섭 도당위원장은 광역철도 유치 과정에서 부각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국가균형 발전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충청권 그래도 메가시티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예산 7조 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건 충청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주어주신 의견들은 잘 청취하고 정책에서 검토해서 202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청주 오창으로 자리를 옮겨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 예정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종 지역의 분양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주로 외부 거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가면서 정작 세종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분양 예정인 세종시 6-3 생활권의 아파트 부지입니다.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이 사라진 뒤 처음으로 분양되는 단지입니다. 최근까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공급 물량은 전체 세대의 40%. 하지만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이 물량 전부가 일반 공급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얼마만큼 어디에 일반 청약으로 갈지 일반 특공 물량으로 갈지는 정확하게 아직 시청에서 비율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종이 아닌 기타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물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반 공급은 물론 다자녀나 신혼부부 같은 일반 특공 역시 외부 거주민들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공무원 특공의 폐지가 정작 세종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보다 외부인들의 당첨 기회를 늘릴 거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려면 우선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 이렇게 해서 이제 전전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들한테 좀 비중을 좀 높여주는 건 당연히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겠죠. 때문에 세종시는 당해 지역 배정 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최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비율의 부분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을 폐지를 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과도기적 상태로 분양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어떤 청약 제도를 도입해도 불만이 들끓는 과열 시장인 만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관리는 담당 공무원이 하루 수십 통씩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충청북도가 SK텔레콤과 손잡고 AI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유무를 관찰하는 보건소 역학조사팀입니다.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통화가 일상 업무 중 하나인데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한 20명, 30명 전화할 때도 있고요. 한데 이제 같은 내용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힘들고. 충청북도와 SK텔레콤이 백신 접종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누구 백신 케어콜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누구 백신 케어콜은 AI가 백신 접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 반응 여부와 접종 일정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근육통이나 두통 증상 있으신가요?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시네요. 아, 네. 근육통, 두통에는 해열진 통제를 드셔보시고.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기기가 없어도 손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이해를 하고 또 사람처럼 말을 하는 대화 처리 기술이 같이 접목이 돼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AI 기술 도입으로 상담 업무에 쏟아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다른 필요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 일정을 안내하는 것도 AI에게 맡겨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9월까지 저희도 도민의 70% 이상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업무를 대신하는 사실상 첫 사례로 효과가 입증되면 AI 기술을 도입하는 대민 서비스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청주시 월호동의 충북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재나 지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재현해 대처 요령을 숙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진기훈 기자가 시설을 안내해드립니다. 실내에 불이 난 상황입니다. 최대한 몸을 낮춘 채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합니다. 종류마다 다른 유리 깨는 법부터 완강기 사용법, 생소한 투척용 소화기 사용법까지 다양한 대처법을 생생히 체험합니다. 몰랐던 거는 투척용 소화기하고 이 완강기 체험하는 거야. 완강기는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체험해보고 나서 이렇게 잡는 위치나 착용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각종 재난 상황을 가정해 응급 대처 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북안전체험관이 청주시 월호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방교부세 60억 원과 도비 60억 원을 더해 1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화재안전체험관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빨리 뛰쳐나가려고만 생각을 하지 그런 연기가 많이 연출이 있을 때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안내를 받으면서 체험을 하니까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도 최대한 자세를 낮게 한 다음에 입과 코를 막아서 탈출을 해야겠구나. 21명의 현직 소방관들이 교육과 체험을 담당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불이 났을 때 안 무섭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웠죠. 막 흔들리고 막 머리도 흔들려가지고 당신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책상만 꼭 붙들었지. 아니 많이 도움 됐죠. 연면적 3,000여 제곱미터에 20개 체험시설을 갖춘 충북안전체험관은 하루 4차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체험 모형으로 구현해놨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재난에 대해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으며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교비를 부당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돼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도내 모 사립대 총장과 전 총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법인 임원이나 총장직 등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해임하고 징계 부과금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리스 차량과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 평균 연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 고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 평균 연령은 44.4세로 전남과 경북 등에 이어 전국 7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충북의 평균 연령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은 37.9세였지만 13년 만에 6.5세나 고령화됐습니다. 올 들어 매매된 청주 지역 아파트 5채 가운데 3채꼴로 청주 지역 외 주민들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주 지역 매매 건수 8,600여 건 중 매입자가 청주 외 지역인 경우는 5,300여 건으로 6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6.3%를 웃도는 수치로 취득세 중과를 피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매입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